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금 소폭 반등을 하면서 이 7만 달러 돌파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지부진했던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에 들어가는 듯 보이는데요. 이 단기 전 고점이었던 7만 3,800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월초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3% 상승한 69,14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89% 상승한 3,800달러대, BNB의 경우는 4.76% 상승, 솔라나가 0.52%, XRP가 0.8% 상승한 0.52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7.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까지만 해도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가오는 11일에서 12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앞서 금리 전망의 변화가 생길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나올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와 5일 나오게 되는 ADP 고용 보고서,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결정과 7일에 나올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 등이 모두 관심사입니다. 이 발표들이 부진한 경제 지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 3월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견실한 경제 지표가 나와서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할 경우에는 5월 가격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 넥소의 공동 창업자 안토니 트렌제프의 경우는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이르면 6월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이더리움을 비롯해 주요 알트코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으며 비트코인 역시 상승 흐름을 함께 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개월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랜 횡보세 이후에는 급격한 움직임이 동반되곤 했다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지난 반감기인 2020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기 전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글로벌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죠. 이 피터 브렌트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5년 9월에 13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패턴, 2025년 9월에 13만 달러 도달 가능성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따르고 있으며 이 패턴이 유지될 경우 내년 말까지 13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렌트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반감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 브렌트는 반감기 이후 사이클을 따라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 13만에서 15만 달러 사이에 사이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한 13만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이 정도 X 쳐져 있는 데가 이제 목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밑에는 반감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브렌트는 6월 2일 보고서에서 반감기 날짜가 과거 강세장 사이클에서 거의 완벽한 대칭성을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날짜는 강세장이 시작될 때와 정점을 찍을 때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브렌트 분석에 따르면 마지막 비트코인 강세장은 2020년 5월 11일 반감기 약 16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고 사이클은 그 후 약 18개월 후에 끝났다. 2016년 7월 9일과 2012년 11월 28일에 두 번의 이전 반감기도 유사한 패턴을 따랐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다음 강세장 사이클의 최고치는 2025년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비트코인 10만 불이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이 사이클로만 보면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 안에서 완만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상승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조급함 때문에 비트코인이 언제 다시 7만 불을 넘어서 8만 불로 갈지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장을 지날 겁니다. 다만 상승장에도 언제나 조정은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수차례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의 고점이 이 피터 브렌트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만 불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1억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4억 수준으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현 상황에서 미친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이런 식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불장에서의 상승치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특이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달러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 10만 불을 넘어서야 난리가 납니다. 1억을 넘어봐야 한국에서의 환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달러 가치가 웬만한 국가들의 화폐 가치보다 올라간 상황에서 더더욱 비트코인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1월에 승인이 됐죠. 현재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401k 같은 미국인들의 연금도 비트코인을 담을 겁니다. 당장 지난 불장에서 국내 공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간접 투자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규모로 담아서 큰 수익을 봤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었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밈코인이나 다른 알트 프로젝트들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불장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미 BRC-20이 그 가능성과 수요를 증명해냈는데요. AI 관련 프로젝트들도 뜨거울 겁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프로젝트들 대다수가 버려질 겁니다. 크립토 투자하면서 과거의 알트에 너무 집중하면은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코인의 순위가 뒤바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옛날에 잘 나갔던 알트코인이 다시 신고점을 경신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60에서 65%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합쳐서 60에서 65%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한 10%, 15% 정도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아주 건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의외로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죠. 이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올라서 투자 가치가 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알트로는 벌기도 힘들고 벌어도 또 금방 날리기 쉽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스테이킹 업체이죠. 넥소에서 대규모 이벤트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상 최대 규모, 초대형 규모의 이벤트인데 14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이미 토큰 포스트에도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이제 이벤트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한 34일하고 8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다음 달 7월 8일까지 넥소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 1000만 개의 넥소 토큰이 할당된 역대급 대규모의 프로모션이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캠페인 기간 동안 포인트를 수집하면 넥소 토큰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넥소 토큰의 클레임 청구는 2024년 7월 10일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넥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모아 가시면 됩니다. 보통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 에어드랍과는 달리 이번 에어드랍은 1000만 개의 풀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넥소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신규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 새로 이용해야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신규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무려 5배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 넥소 거래소로 입금만 해도 포인트가 들어오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을 입금만 해도 탑업을 해도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도 포인트가 들어오고 KYC 인증만 해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바로 펀드라 그래서 암호화폐 대출을 받게 돼도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또한 스테이킹을 이제 확정 기간으로 하느냐 뭐 듀얼 인베스트먼트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충분히 괜찮은 이벤트인 만큼 또한 참여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참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기 투자자로서 넥소의 거래소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죠.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참여하시고 토큰 충분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발언이 나왔는데 현재 워싱턴 DC의 암호화폐 관점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XRP ETF의 논의 및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필연적인 붐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컨센서스 2024를 통해 암호화폐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리 CEO에 따르면 이 디지털 자산 ETF가 월스트리트에서 큰 반향을 현재 일으키고 있고 전국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양당 후보들이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과거의 부정적인 발언들, 이 크립토 마켓적인 측면에서 속상한 발언을 뒤로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서 현재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10배에서 20배까지 성장하여 수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테더와 서클의 USDC와 같은 이제 거대 기업과 경쟁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죠. 갈링하우스는 모든 배가 떠오를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는데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암호화폐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보다는 더 많은 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투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산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리플의 CEO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밈코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사람들의 수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죠. 이러한 효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갈링하우스는 SEC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현재 리플사와 SEC 간의 법적 분쟁 및 이후의 집행 조치가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의 명확한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같은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거부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별도의 컨센서스 패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며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게리 겐슬러의 SEC에서의 시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로 측정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즉 게리 겐슬러가 미국 내 혁신을 퇴보했다라는 말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시간이 아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근 미국 내에서도 SEC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지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로 관할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또한 이제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게 된다면 SEC는 완전하게 관할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데 이는 본인들이 판 무덤에 본인들이 걸려든 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더 나아가 크립토 마켓 간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높은 물가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 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는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볼 때 정부의 지출과 국채, 화폐의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죠. 우리가 이런 구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과 같은 국가는 30여 년간 급여가 멈춰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일본까지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만 살아남고 결국 맨 아래 등급의 인간들이 피를 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맨 위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죠. 이 미국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를 추가로 얼마나 허용해 줄 것인지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주의는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윤정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모른 척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놀랍게도 개인들은 이미 그 대안을 자발적으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동산과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 자산을 다 몰아버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이죠. 이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8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그랬죠. 6만 8천 달러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루나 사태 겪고 FTX 사태 겪고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1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단순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불안함을 인지한 순간 비트코인도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더불어 경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현금의 일정 수준을 꾸준히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망가진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자들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